네,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 분석의 가장 기반이 되는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값에 대해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도수분포표라는 것이 필요한데, 도수분포표는 일정한 이렇게 간격을 놓고 응답자 수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비율과 상대도수, 누적 상대도수를 표명하는 것을 우리는 도수분포표라고 합니다. 얘를 기반으로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빈도 분석하고는 좀 다르죠. 빈도 분석은 이의 1이 몇 개냐, 2가 몇 개냐를 판단하는 것을 빈도 분석이라 하는 거고, 도수분포표는 일반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숫자형, 큰 숫자들이 표명되어 있는 연속형 자료일 때 많이 쓰는 것을 우리는 도수분포표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도수분포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참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이 계급의 간격이 너무 멀거나 너무 좁아버리면 해당 부분이 원만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급의 수가 너무 많아도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해당되는 도수분포표의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는 집단을, 여기 보시면 이쪽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죠. 4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5단위씩 다시 한번 쪼개서 부분이 10% 이상이 되게끔 그 이상으로 다시 한번 묶어서 히스토그램이라는 그런 것도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정확하게 도수분포표를 이거다 저거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값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도수분포표의 한계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도수분포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도수분포표만 보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도 보셔야 되고, 근데 양적인 자료는 빈도 분석 보는 것보다는 평균을 보는 게 우선 목적이니까, 그래서 질적인 자료에서 어떻게 분포를 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해당되는 분석 기법, 즉 질적인 자료는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 양적인 자료에서는 도수분포표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배우실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대표값입니다. 대표값이라는 것은 자료의 위치를 보는 것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자료의 중심 경향 척도를 보는 것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은 평균, 중합값, 채빈값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채빈값 오는 빈도 분석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는 질적인 자료 분석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질적인 자료에서 쓰는 것은 우리는 빈도 분석과 채빈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빈값은 여러 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평균값은 자료의 위치 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가운데에 위치한 것은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계속적으로 보시면 대표값에는 산수 평균에서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산수 평균이 있습니다. 근데 산수 평균은 극단값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 그 다음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처럼 삼포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삼포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값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 등이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 경쟁 성장률 같은 경우는 기하 평균, 조합 평균 같은 경우는 속도, 시세 같은 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나 1급에서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소식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지만, 정말 초보적인 분들은 요거를 설명드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초보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포기하지 마시고 공학용 계산기로 풀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요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절사평균은 극단값이 있을 때 위아래 일부를 버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사평균을 하고, 중앙값은 가운데에 위치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중앙값은 가운데에 위치한 것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7, 8. 근데 중앙값은 반드시 서열이 돼야 되면 해당되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을 반드시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10, 15 라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30이라고 가정할게요. 30, 1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에버레지라고 구하는 거죠. 평균은 에버레지라고 구하게 됩니다. 에버레지에서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것,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에 반해서 중앙값이라는 것은
평균 중앙값이라고 놓겠습니다. 중앙값이라는 것은 메디안이라고 넣습니다. 메디안을 놓고 얘를 선택을 하시면 가운데에 위치한 값, 다시요. 5개이기 때문에 인덱스라고 넣어볼게요. 얘는 순서라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일단 5개니까 해당하는 부분이 홀수개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의 반을 접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접는 거예요. 반으로 접으면 정확하게 8이 위치하는 것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6개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중간이 되겠죠. 요거의 가운데, 즉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9이 중앙값이 됩니다. 9가 중앙값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30, 40, 5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평균은 이렇게 나오지만 중앙값은 어떻게 된다? 요거와 요거의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8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19가 된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빼면 얘를 50이라고 보면 중앙값은 가운데에 위치한 세 번째인 8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앙값은 극단값이 있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평균과 중앙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평균이 가장 많이 쓰시는 양적인 자료에서만 씁니다. 양적인 자료에서는 평균을 가장 많이 쓰는데 중앙값을 쓰는 이유는 가운데에 위치한 값으로서 중앙값과 산수의 평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얘는 좀 극단값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중앙값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중앙값을 통해서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을 선실적으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은 이걸 표명하는 이유는 평균과 중앙값의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는 얘는 극단값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극단값이 있게 된다면, 이런 극단값이 있다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격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럴 경우는 극단값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따라서 평균에 비해, 그러니까 중앙값에 비해서 평균이 크다면 많은 높은 극단값이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반대로 매우 작은 극단값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평균은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중앙값은 크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평균이 작다면 작은 극단값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균을 쓰지만 우리는 중앙값과의 비교를 통해서 2배 이상 차이는 극단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값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빈값은 출현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서 여러 개가 출현할 수 있죠. 이렇게 5가 나온다면 해당되는 5하고 7이 있다면 2개씩이 있기 때문에 출현 빈도가 많은 2개씩이 있는 것은 5, 그 다음에 7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채빈값은 여러 개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채빈값은 그렇게 좋은 분석 대표값이라 보기엔 좀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중앙값과 산수평균을 보는 이유는 절사평균처럼 양극단의 일부를 뺀 거와 큰 차이가 난다면, 절사평균하고 중앙값의 큰 차이가, 산수평균하고 큰 차이가 난다면 이건 절사평균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앙값과 산수평균을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 자료 분포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중앙값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평균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극단값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값, 그 다음에 채빈값은 일반적으로 질적인 자료 분석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적인 자료는 빈도 분석과 채빈값을 사용하는데 많이 씁니다. 빈도 분석과 채빈값을 적용하고 양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산수평균을 쓰게 되는데 중앙값과 산수평균을 비교를 해서 중앙값에 비해서 산수평균이 크다면 오른쪽에 큰 극단값이 있는 것이고 반대쪽이라면 낮은 극단값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중앙값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홀수개면 그냥 반으로 접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반으로 접으시면 되고 짝수개면 해당하는 반을 접어서 해당하는 부분의 중앙, 가운데를 또 봐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5개면 원래 계산하는 방법은 얘가 5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얘를 더해서 6이 되죠. 그래서 2로 나누면 해당되는 3이 세 번째 위치한 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짝수계라면 그냥 나눕니다.
2를 더해야죠. 2를 더해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7이 되기 때문에 3.5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가운데에 위치를 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렬을 하고 자료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개수에 플러스 1을 해서 얘는 5개라면 더하기 1을 해서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해당되는 세 번째에 위치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6이 나오니까 만약에 6이라면 얘가 7이 돼야 되겠죠. 해당 플러스 1을 해서 3.5가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가운데 값인 우리는 중앙값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치의 값은 중앙값은 위치의 값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당되는 대표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포도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